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예전에 그 자연은 사람 보호, 사람은 자연 보호라는 포스터 문구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자, 오늘 함께할 분이 13년 전부터 생태학에 관심을 갖고 생태 복원 연구를 또 꾸준히 해온 분이 있습니다. 자, 김상식 전 완주군 의원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완주군에서 제 5대, 6대 군 의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또 생태학까지 연구를 하셨나요? 네. 의원 이전에, 특히 이전부터 생태학에 꾸준히 공부를 해오면서 의정 활동 내내 생태학에 대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생태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학문이죠? 예, 생태학이라고 한다면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생태학은 한마디로 생물과 그 둘러싸이고 있는 환경 요소들과의 그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돕기 위해서 환경과 생태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환경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은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일방적인 관계가 되겠고요. 네. 반면에 생태학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 중심의 생물 간의 생물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네. 이렇게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생태학 많이 들어봤지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완주군 의원으로 재직하셨을 때 그 실개천 복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 하셨나 봐요. 어떤 거였죠? 그렇죠. 저희 고산, 제가 이제 고향이 고산인데요. 예. 고산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오래된 역사 문화도 있겠지만 그 주변의 자연 환경이 아주 참 뛰어납니다. 뭐 휴양림도 좋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그 만경강이 흐르고 있어서 최상류에 흐르고 있어서 만경강과 더불어서 특히 마을 안으로 흐르는 실개천이 아주 뛰어난 그 자랑할 수 있는 고산의 자랑거리네요. 오염되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실개천이 아마 고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실개천에서 어릴 적에 가재를 잡고 또 주민이라면은 생활을 했던 네, 추억이 있군요.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어느 날 생활이 변해 가면서 생활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좀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개를 요구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걸 요구했는데 제가 항상 그런 그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이걸 좀 다시 옛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좀 분명히 좀 복원을 좀 하고 넘어가겠다고 해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기본 구상까지 완주군에 제안을 해서 이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완전 완료는 아니고요. 거의 완공 단계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그 모습대로 그대로 이제 복원이 된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복원 공사를 보면서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실개천 복원을 할 때에는 제가 이제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사실 이걸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주제로 이렇게 좀 생각을 또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복원을 해서 구상까지 잘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생태 복원을 좀 하고자 했던 부분과는 지금 상당히 지금 거리가 멀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생태 복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천 정비 개선 이렇게 돼서 제가 제일로 아쉬운 것은 이게 이런 공사가 되면 오히려 제 2차에 훼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이 참 많이 남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뭐 그냥 환경 개선만 돼도 사람도 좋고 자연도 좋고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복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생태 복원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거는요. 사실 그 최근에 내셨던 논문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대를 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발해봉 지리산 하면은 이제 그 철쭉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 복원 사업에 참여를 하셨어요. 예. 예, 어떤 계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그 발해봉이라고 한다면 철쭉 군락으로 참 산철쭉 군락으로 경관이 아주 참 유명한데요. 거기에는 그 산철쭉 군락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 들 때 그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면양목장 초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철쭉 군락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면양목장이 90년도 중반에 이제 폐방목이 되면서 방치되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국립관리공단에서 이제 그 생태 복원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김창환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의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복원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연구 논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매년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정말 그 지리산 발해봉 하면 이제 철쭉의 대명사로 이렇게 네. 알게 됐는데 네. 복원이 필요하다고 느낀 까닭은요. 훼손이 많이 됐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훼손이 이제 목초지가 훼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탐방객들에 의해서 동선이 토양 유실이 되고 일부 뭐 시설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 것만이 훼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생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산림을 벌채를 하고 초지를 조성한 자체가 전형적인 그 산림 훼손이고 파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초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방목을 했다면 뭐 아마 그 복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 목장이 폐 방목이 되고 방치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복원을 하면 생태 복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아마 관계 기관에서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원래 그곳이 철쭉 군락지로 유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군락지가 있었으며? 예. 원래 지리산 식생을 보면 자생할 수 있는 산철쭉 군락은 그렇게 군락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되나요? 철쭉이. 그때 이제 정확한 면적까지는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군락이 면양 목장을 조성을 하면서 면양이요. 예, 면양. 네. 예, 면양을 조성을 하면서 그 면양이 이제 목초지를 먹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수목들을 먹는 과정에서 철쭉만 유독이 산철쭉만 먹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철쭉에는 면양이 먹을 수 있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예, 먹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 산철쭉 군락이 더 우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죠. 그래서 군락이 면적이 넓어지면서 군락이 되니까 또 인위적으로도 일부 또 원예종을 또 식재해서 좀 경관적으로 좀 군락을 더 형성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면양은 그러면 또 어떤 까닭에 그곳에서 키우게 됐나요? 누가? 그래 참 이게 우리 그 국립공원이라 하면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이제 지리산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제1호입니다. 이게 196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968년도에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갔다 와서
다녀오셔서 우리의 그때 당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국립관리 환경에 대한 생각보다는 경제에 대한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산이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67% 이상, 요즘은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산을 자원화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뭔가 우리 생산, 식량 생산을 좀 해보고 경제적으로 이걸 좀 우리 국민 생산에 좀 도움이 되자. 네. 그래서 면약 목장을 지시함에 따라서 그 지리산 국립공원에 지정이 된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본격적으로 면약 목장을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경제적인 좀 뭔가 그렇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면약 목장을 조성을 했는데 예. 이제 괴가 하나씩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양떼들이 예. 다 풀 같은 것들을 뜯어 먹었는데 유독 철쭉만 남겨놓아서 그렇죠. 철쭉의 독성 성분 예.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지리산 발해봉에는 철쭉 철쭉 군락지가 남아있다. 예.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복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 그래서 이제 폐 방목이 되고 방치가 되다 보니까 철쭉이 이제 주변의 다른 식생과 이제 경쟁이 되는 겁니다. 네. 생존 경쟁이 돼서 철쭉이 이제 그 다른 식생에 이제 피합을 당하고 생존 경쟁에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복원을 하지 않으면 설쭉군락이 계속 쇠퇴할 것 같아서 이 경관을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설쭉을 보존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목장이 유지가 됐을 때는 면양이 다 관리를 어찌 보면 면양이 다 이제 관리를 했다고 네, 보면 그러니까 철쭉을 좀 그렇죠. 위협하는 풀들을 다 뜯어먹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폐광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주변의 식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다시 양을 키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인가요? 아니 뭐 원래 이제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 키우는 것은 뭐 어차피 조성이 된 거니까 괜찮지만 아마 그 면약 목장을 통해서 아마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폐방목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떼를 다시 키우지 않고 군락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철쭉을 위협하는 풀들을 좀 다시 솎아주든지 네.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식의 복원을 꿈꾸시나요? 아니면은 이번 논문 제목이 외래 목초지 식생 복원과 좀 깁니다. 생태 예. 경관 향상에 관한 연구인데 예. 이름을 왜 이렇게 길게 지셨어요? 이름을 거기에 이제 맞는 주제를 찾다 보니까 뭐 예. 이름이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뭐 어떤 해결책, 솔루션이 제시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첫째는 어차피 이제 조성된 그 목장은 복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외래 목초지가 특성상 아주 그 강한 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다른 그 침입종들이 다른 식물들이 침입을 해서 천일을 이루어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걸 복원을 하지 않으면 아마 오랜 시간,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생태 교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2차 피해로 인해서 산철쭉 군락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보니까 경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경관적으로 인위적으로 이걸 보호하자. 그래서 생태 경관 향상을 위해서 외래 목초지는 어떤 형태로든 복원을 해야 되겠지만 네. 거기에 맞춰서 산철쭉 군락도 경관적인 차원에서 잘 보존을 해야지만이 우리 지리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떼 목장이 없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서히 철새 군락지도 다른 식생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풀이라든지 다른 뭐 식물들이겠죠. 위협을 받으면서 자주 가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나 지금 훼손이 됐던가요? 지금 산철쭉 군락. 산철쭉 군락은 지금 훼손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연천이 배후 식생들이 자꾸 침입을 해서 생존 경제에 밀려서 지금 쇠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철쭉이 이제 후계목을 구성을 해서 자꾸 군락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쇠퇴하는 원인이 되겠고. 네. 또 기존에 이제 그 외래종들이 그 침입종들이 침투해서 그 안에 산철쭉 군락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천공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탐방객들에 의해서 그런 데크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철쭉 군락이 지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생태계도 다 그 안에는 조화를 이루고 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위적이 됐던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보이지 않게 훼손이 돼서 그 조화가 깨진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리산 바래봉 오늘은 이제 철쭉 이야기를 해줬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바래봉 철쭉제 할 때 40만 명 넘는 관광객들 다녀갔다고 하던데 바래봉 찾을 때 이것만큼은 좀 조심하자, 주의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요. 네.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바래봉의 철쭉 군락이 아마 우리나라의 100대 경관 중에 하나로 유명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철쭉이 필 무렵이면 전국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방금 그 윤희상 아나운서께서도 말씀드렸지만 40만 명이 찾아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 탐방객들이 그 철쭉을 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조망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 철쭉 안으로 자꾸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그 40만 명이 한 사람씩만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그 훼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멀리서 좀 조망할 수 있는 좀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철쭉 군락으로 해서 동선을 만들어 가지고 철쭉이 잘 군락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절개가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 시설들도 데크나 이런 시설도 이제는 좀 이격을 좀 두고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이 또 훼손하는 부분만큼은 막아보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논문도 내셨지만 끊임없이 이 생태 관련돼서는 또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 분야를 이제 이렇게 새롭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생태에 대한 인식을 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좀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라고 또 옛 포스터 문구를 인용을 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다면 그 자연이 병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죠. 자연을 좀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가져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